모르잖아. 우리 이분이 대답하면 되겠네. 자, 이번 시간에는 2구역 물건을 가지고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는 가장 좋은 물건으로 평가되는데 왜 그런 거 하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현재 2구역 상태가 어디까지 갔죠? 2구역 재개발 단계 어디까지 갔어요? 잘 모르겠는데. 몰라요? 자, 2구역은 지금 추진이 단계예요. 추진이. 재개발 조합이 아직 설립이 안 됐어요. 자, 재개발 조합이 설립되려면 몇 %? 50%? 아니, 75%, 즉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런데 현재 몇 프로? 50%? 66% 얻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추진 단계다. 그리고 2구역의 장점이 뭐죠? 자, 2구역이 한강리치 부동산 바로 여기 옆에 길 건너가, 여기가 2구역인 건 알죠? 네. 이 장점이 뭐예요? 한강 조망권이 있다. 한강 조망권이고 또 초역세권이다. 한강, 그러니까 흑석역하고 바로 연결될 수 있다. 지하로. 초역세권에. 그 다음에 내가 유일하게 흑석동 재개발 지역에서 다른 데는 뭐 전용 1종, 2종, 3종. 근데 1구역 같은 경우는 3종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준주거지. 그래서 굉장히 땅값이 비싸다. 공시지가가. 이렇게. 그리고 초고층. 현재는 이제 40층인데, 나중에 상업지까지 가면은, 많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를 보러 오신 손님인가? 어쨌든, 그래서 여기는 준주거지고, 나중에 사업성이 좋을 걸로 생각이 된다. 사업성이 아주 좋은 지역에 속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이 물건을 가지고 한번 볼게요. 이 물건을 보면, 그 프린트물 보시면 준주거지이고 제일 좀 근린생활시설이고 주택점포. 자, 우리가 도시 재개발에서 집이 있으면 아파트 받죠? 아파트? 자, 아파트를 받는 거는, 즉, 건물을 받는 거는, 자, 주택이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주택이 있으면 뭐가 다 돼요. 근데, 땅은, 주택하고 땅 있으면 당연히 받겠죠. 땅만 있는 경우는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무조건 받는 건 아니에요. 30회배 넘으면 받아요. 아니. 30회배, 90회배 기준으로 해서 90회배가 넘으면 무조건 받아요. 땅이 90이니까 27점 몇 평이 될 거예요. 이거 무조건 받아. 30 이하가 되면? 무주택자는? 아니. 30 이하면 청산. 30에서 90. 그렇지. 그 살 때는 전 세대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서만. 그러니까 땅은 예외적으로 주는데 좀 어긋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땅이 더 비싼 건데 주택은 별로 안 비싼 건데 무과금으로 주면서 땅은 안 주는 건 좀 이상한 것 같아. 어쨌든 현재 이렇게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또 주택이 있고 뭐가 있어요? 상가가 있죠. 자, 2구역의 가장 깊은 제가 다른 유튜브에서 많이 이야기했지만 2구역의 가장 키포인트는 뭐다? 위치인데 뭐가 좋아요? 상권. 그래서 이 2구역에 상가가 들어서면 흑석동의 모든 상권을 흡수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항아리형 있잖아. 흑석동 이렇게 항아리인데 초역세권 흑석역에서 모든 상권이 사람들이 흘러들어와. 그러면 각 3구역, 9구역에 있는 우리 아크로 아파트 단지 상가는 아파트 단지 상가에 불과한데 2구역에 있는 지금도 상권이 가장 활발하잖아요. 그렇죠? 큰 건물도 다 있고. 그래서 상가를 받는 게 좋다. 나는 그래서 2구역은 반드시 상가를 받을 수 있는 게 좋다. 아파트는 별로예요. 왜? 여기는 뭘로 될 거냐면 주상복합으로 될 거거든. 근데 아직까지는 사람들 선호가 아파트를 더 선호해. 더 빨리 올라가니까. 갭이 더 크게 올라가니까. 근데 최근에서 이제 사람들이 인식 바뀌면서 주상복합이 살기 편하니까. 예를 들어서 해가든. 그래도 오르잖아. 그리고 뭐 대표적인 타워팰리스가 다 주상복합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이제 관리비가 비싸다는 측면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해가든 같은 경우는 관리비가 저렴해서 좋다. 이렇게 해서 2구역의 장점은 뭐다? 상권. 그래서 상가를 받을 수 있는 게 가장 좋다. 오히려 주택만 받으면 주상복합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아파트 가치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자, 현재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이 물건은 상가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 즉 주상복합 이 물건 두 개를 받을 수 있는 물건을 소개할 거예요. 유인물 보시면 자, 1층은
상가로 돼 있고 2층은 주거용, 3층은 옥탑은 옥탑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 보증금 1억 5,500에 월세가 135만 원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물건에 대해서 하나씩 볼게요. 땅이 얼마로 돼 있어요? 땅이 얼마? 대지가 19평. 대지가 그냥 평으로 쓰면은 19.06평. 건물은 얼마예요? 22평. 22평. 근데 현재 1층, 2층, 그 다음에 옥탑 이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1층은 뭐가 돼 있다? 상가가 돼 있다.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다. 근생. 자, 그러면 상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가가 나오고, 요거 주택 있죠? 주택 있으니까 요거는 뭐다? 아파트 또는 주상복합 이게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두 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물건은. 그런데 공시지가가 얼마로 돼 있어요? 754만 4천 원이죠. 이게 작년 시점이에요. 작년 시점. 올해 시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해배당 그래요. 면적 한 평당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다 3.3을 곱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꽤 크죠? 그래서 여기가 이 구역이 준주거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시지가가 굉장히 세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감정 예상가가 얼마로 돼 있냐면 우리가 해가든에 있을 때 이거 이사 오기 전에 아크로 이사 오기 전에 우리가 이거를 감정 예상가를 얼마로 봤냐면 우리 이건 영업 비밀이니까 한강 리츠만의 비밀이니까 그냥 결과만 알려줄게요. 이거 2018년 기준. 올해는 좀 더 올랐겠죠. 공시지가가 좀 올랐으니까 올해 기준으로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얼마였냐면 대충 권리가가 10억 1,500 정도 예상을 해요. 권리가 예상을. 자, 그러면 자, 매매가가 얼마? 매매가가 15억. 자, 보증금이 1억 3,500 아니에요? 1억 5,500. 1억 5,500 만 원에다가 월세가 135만 원. 그러면 실제 투자 금액은 얼마예요? 13억 4,500. 그쵸? 이거 투자해가지고 아파트 하나 받고 상가 하나 받을 수 있으면 왔다 아니에요? 자, 왜 그런 거니? 자, 우리가 작년 기준, 자, 11억 1,500인데 올해 기준으로 할게요. 2019년 기준으로 대충 한 10억, 한 4천 볼까? 얼마 볼까? 한 10억 4천 볼게요. 대략 보고, 자, 매가가 15억이에요. 그러면 매매가에서 감정 예상가를 빼버리면 뭐가 돼요? 예상 프리미엄이 되죠.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P. 그럼 얼마나 되죠? 4억 6천. 자, 저 뒤에 있는 3구역 요즘 거래되고 있는 P가 얼마예요? 요즘 오늘 나온 것도 6억 있죠. 나도 제일 비싸게 거래한 건 5억 8천까지 해봤어. 그러니까 5억 5천 전후라고 보면 돼. 5억 5천. 자, 3구역이 5억 5천이에요. 그러니까 5억대 중반. 9구역은 6억이 넘잖아, 다. 6억대 중반이라고 볼게요. 6억 중반. 자, 9구역하고 2구역하고 사업성이 어디가 좋다고 봐요? 9구역이 좋죠. 9구역이 좋다고? 2구역이 더 좋을 수도 있어. 2구역은 조합원이 몇 명 안 되는데 40중 높으로 건물 5개가 들어서 버리면 일반 분양 개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래서 2구역 같은 경우는 땅 근데 6평 이상만 있으면 아파트 하나 상가 하나 이렇게 줄 수도 있다고 옛날에 그런 이야기 나왔었거든. 확실한 건 아니에요. 조합이 설립되지 안 됐기 때문에 그 모든 게 구체화된 건 언제다?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시행하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 총회 때 그게 총회에서 승인되어야만 통과되어야만 그게 확정되는 거지. 그 전에는 우리가 예상 시나리오를 이야기할 뿐이지 확정된 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손님한테 확정됐다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P가 4억 6천인데 자, 아파트 하나 상가 하나 받은데 2개를 받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단순으로 2개를 받고 2개로 나누면 얼마예요? 하나다. 2억 3천. 2억 3천. 근데 이 구역의 단점은 뭐다? 오래 걸려. 오래 걸려요. 근데 오래 걸리면 나쁘다? 안 나쁘다? 안 나빠요. 왜요? 갈아타면 돼. 아니. 갈아타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정평가가 언제 나오냐면 사업시행 인가 시점 때 나오거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조합은 분양 신청할 때 관리처분 총회 하기 전에 감정평가를 하거든.
그런데 감정 평가를 늦게 하면 좋을수록 뭐냐면, 현재 우리가 이렇게 예상을 했어. 근데 공시지가가 올라 안 올라요? 흑성독이 땅값이 많이 오른 쪽에 속해요. 그러면 늦게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늦게 하는데 대신 뭘 받아? 월세를 받잖아. 135만 원씩. 그리고 늦게 하면 할수록 내 땅값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사업식인가 시점에 그 내 땅을 갖고 감정인상가 나오는데, 예컨대 만약에 이게 나중에 속된 말로 이게 감정인상가가 10억이 나왔다. 그러면 피가 어떻게 된 거예요? 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피 하나도 빵원에 2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나는 돈 있으면 이 구역 이거를 사고 싶은 거예요. 오래 걸려도 괜찮아. 왜? 월세가 나오니까. 물론 월세, 재개발은 수익률 생각하면 안 돼. 이건 한 2%도 안 될 거예요. 수익률 따지면. 근데 그 대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산 것처럼 20억 정도, 최소 15억에서 20억까지 벌 수 있잖아. 재개발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물건에 속한다고 보면 돼. 내가 봤을 때. 그래서 나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는 제일 좋게 보고 사업성도 제일 좋은 축에 속하고, 그 다음에 늦게 가도 답답하지 않고 월세 나오고 내 땅값 올라가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구역은 일몰제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거기는 1구역은 일몰제 대상이기 때문에 내년 2020년 3월까지 조합 설립 안 되면 일몰제 적용이 될 수 있는데, 이 구역은 도시재생이라서 해당 사항이 없다. 일몰제 적용이 안 된다. 다만 요 밖에 큰 건물 갖고 계신 분들 때문에 이제 동의율이 낮아서 그런데 동의만 받으면 날아갈 수 있다. 그래서 현재는 이 물건이 가장 좋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뭐 이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고, 자, 질문.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이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재개발 아무거나. 이제 시장에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편하게 그냥. 그러면은 그 김우겸 씨 아파트 하나 상가 하나 받는 게 그 상가하고 아파트 받는 그 조건이 있잖아요. 네. 자, 상가 받는 조건은 내 유튜브 안 봤죠? 네. 그 조회수 한 500명 된 것 같던데. 제가 꼭 들어가서 볼게요. 거기에 그 구구역 조합을 위해서 나 찍은 게 있어요. 재개발 지역에서 아파트와 상가 분양 신청 전략. 우리가 잘 몰랐거든. 그 7구역에도 보면 막 권리가가 28억이 되는데 아파트 40평대 하나 25평 받고 끝난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가득 채워서 권리가가 뭐 예컨대 15억 정도 되는데 아파트 2개하고 상가까지 받은 사람이 있어. 결과적으로 누가 더 벌었어요? 권리가가 28억짜리가 더 많이 벌어야 되거든, 실은. 더 많이 신청을 해서 더 좋은 거 신청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거를 자기가 상가를 신청 안 했어. 조합에서 하지 말랬대.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상가를 받는 것은 도정법에도 있지만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면 서울시 조례에 있어요. 상가를 받는 순서 1순위부터 6순위까지가 있어. 자, 1순위가 뭐예요? 1순위. 1순위? 응. 상가가 있는 그 상가가 있을 때. 오케이. 자, 1순위가 뭐냐면 1순위가 상가 분양 1순위부터 6순위까지 있어요. 조례에 하면 27조인가 있어. 서울시 조례. 그러면 1순위는 뭐냐면 상가가 있어야 돼. 건물에. 근데 상가가 있으면 안 되고 실제로 뭘로 돼 있어야 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근생으로 돼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뭐를 하고 있어야 돼? 영업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1순위예요. 자, 실제로 구구역 이런 물건이 있어요. 온통 그 조그마한 물건인데, 조그마한 건물인데 그게 주택은 없어. 오로지 상가만 있어. 근데 감정평가 금액이 대충 한 4억밖에 안 나왔어요. 자, 예를 들게요. 이게 4억짜리 하나 할게요. 아니면 아까 이 물건처럼 1층에 상가가 있고 영업 허가 받고 영업 다 하고 있어. 그러면 어쨌든 1순위예요. 자, 두 번째. 2순위는 뭐냐면 상가 똑같아요. 근생하고 없고 영업 허가가 없어. 영업은 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이 감정가가 얼마냐면 15억이에요. 자, 그러면 상가는 아파트는 그 같은 평형에서 뺑뺑이를 돌리지만 상가는 그 가격이 큰 사람, 그러니까 순위가 먼저인 사람이 상가를 찜해요. 내가 이 한강 리치 이 부동산짜리를 원래 내가 이 자리 찍으면 안 되거든. 원래 내가 아크로 46평하고 25평하고 상가 3개를 신청했거든.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한번 지나가는 게 신청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분양 신청 전략에서 도는 방법을 다 알려줬어요. 그래서 구구역 사람들한테 구구역 조합원들이 굉장히 전화를 많이 해서 감사하다고.
그냥 지나가는 길에 상가 신청해보라고 했거든. 돈이 남으면. 안 남아도 해보라고 했어.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상가가 이 영업허가를 받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2순위인데 자, 상가는 좋은 자리가 있잖아요. 그쵸? 있죠? 그러면 자, 이 사람이 권리가가 4억이고 이 사람이 권리가가 15억이에요. 누가 더 빠를까? 뭐가 빨라요? 4억이 빠르죠. 그쵸? 비록 4억보다 더 큰 거 갖고 있어도 순서가 뒤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2순위니까. 그 다음에 같은 1순위에서 4억짜리, 5억짜리, 10억짜리 했다면 누가 더 빨라? 15억. 그렇지. 같은 순서에서는 권리가 큰 사람. 그러니까 이 순서가 딱 정해져야 돼요. 6순위 뭐냐 했냐면 상가도 없어. 상가가 없어. 나처럼 상가가 없어. 주택만 있어. 그런데 아파트 신청하고도 돈이 남는 사람. 돈이 남는 사람. 그러니까 아파트 신청하고 돈이 남은 사람. 근데 상가가 아니에요. 원래는 상가가 아닌 경우. 그런데 원래는 이 돈이 남는 돈이 상가를 한 채 받을 돈보다 커야 돼요. 원래는. 그런데 우리 7구역에서는 7순위를 만들어 놨어. 7순위 뭐냐면 무조건 신청한 사람. 7구역. 이걸 왜 만들었을까? 이거는 7순위는 조합이 없어. 조례 없는 내용이에요. 우리 이제 조합은 정관에서 정하면 되니까 7구역은 7순위를 만들어 놨어. 왜 그랬을까? 조합 임원이 자기가 신청했거든. 왜냐하면 아파트도 5억 얼마를 부담해야 되는 걸 알거든. 그런데 상가도 신청을 했어. 그 자세한 내용은 내가 이 상가 분양 신청 전략을 유튜브 보면 돼요. 이거 순서를 다 설명해 줬으니까. 아무튼 그런 순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대신 이제 상가가 2구역은 나는 많이 지어질 거라고 봐요. 9구역 그 관리처분 총회 내용 강의도 들어봐요. 거기 보면은 상가 개수가 몇 개 없어. 1구역이 몇 개 없어. 근데 지금 9구역에 상가가 많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상가를 받는다, 보장을 한다, 못한다? 못해. 아까 이 상가가 1순위, 2순위 해당되더라도 상가 분양 개수가 적어버리면 못해.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 7구역이나 이런 거 다른 구역처럼 상가를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하는 경우에는 상가를 신청하는 한테 먼저 주는 거야. 상가가 없더라도. 그래서 내가 분양 신청할 때 그냥 3순위에다 무조건 상가를 하나씩 집어넣어라. 못 받더라도 받을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다른 사람 신청 안 하면. 그런데 어쨌든 상가를 나중에 그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계약 안 하면 되니까. 좋은 거 나오면 좋은 거 받으면 계약하고 피 생기잖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으니까 다른 유튜브 참석하고 또 다른 질문. 궁금한 거. 제가 선약이 있어서 몇 가지만. 오케이. 그러면 오늘은 2구역. 자, 방금 설명한 거 요거 아파트 하나도 받을 수 있고 상가도 받을 수 있는데 예상 프리미엄이 현재 얼마? 작년 기준 4억 6천. 현재 기준으로 하면 대충 한 4억 정도 아니면 4억 이하로 되는 건데 두 개를 받을 수 있다. 그럼 하나당 2억씩이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늦게 가면 갈수록 나쁘지 않다. 내 권리가가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월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급증 안 내도 돼. 월세를 받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금융비용을 돈을 빌려서 이자 비용을 내가면서 사놨다 그러면 늦어지면 늦을수록 나는 손해라는 생각이 드는데 월세 받지. 내 땅값 올라가지. 나쁠 게 없거든. 최근에 나왔던 게 지금 우리 앞에 나왔던 게 대지집은 몇 평이 있어요? 여기 옆에. 지금 이게 대지집이 몇 평이 있어요? 19.06이죠. 그쵸? 여기 얼마? 예컨대 15억. 근데 거기 지분이 7점 몇 평인데 이게 얼마 있어요? 10억이었어. 그러면은 요거의 거의 2.5배였거든요. 이게 땅 면적으로 보면, 땅으로만 보면. 그러면 10억이면 요거 얼마가 돼야 돼? 25억이 돼야 돼, 대충. 그쵸?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싸잖아. 면적 대비도 싸고, 권리가 대비도 싸고, 그러니까 권리가를 측정해가지고 감정 계산가를 했을 때도 싸고. 그래서, 아마 월세는 비슷할 거예요. 월세는 비슷한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보면은 이 물건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하고, 오늘은 2구역 물건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아요.